어르신,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니세요? 쌀쌀 맞은 목소리가 허공을 가른다. 서울 코엑스 로비를 화려한 빛으로 채우는 로봇 박람회장 입구에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이 눈살을 찌푸린 채 할아버지 두 분을 번갈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행사 관계자처럼 보였다. 목에 걸린 출입증과 깔끔한 슈트, 그리고 뒤편에서 힐끔거리며 기다리는 다른 스태프들의 모습이 그의 위치를 짐작하게 했다. 아이고, 우리 길 안 잃었어요. 구부정하지만 단정하게 검은색 점퍼를 걸친 70일, 새 최건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곁에는 또 다른 할아버지인 74세 서범식이 눈을 가늘게 뜬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건우의 손에는 마치 손녀를 데려온 것처럼 작은 물병과 가벼운 배낭이 들려 있었고, 범식은 짙은 남색 재킷에 낡아 보이지만 깨끗이 관리된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남자는 그들의 모습을 재차 훑어보곤 고개를 갸웃거렸다. 죄송한데 이곳이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로봇공학 박람회라 일반적인 전시와 달라서요. 초대권이 없으면 들어오실 수 없습. 그러자 범식이 가만히 씩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초대받아서 왔는데 혹시 누락된 것 아닌가? 여기 우리 이름이 있을 텐데. 초대권이 있다고요? 잠시만요. 남자는 뭔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태블릿을 뒤적이며 두 사람의 이름을 찾는 듯 했다. 그러나 몇 번 화면을 스크롤해봐도 원하는 목록은 나오지 않는지 시무룩한 얼굴이 되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등록된 리스트에 없는 것 같습. 혹시 등록을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아저씨, 우리 이름을 다시 한번 잘 찾아봐요, 서범식. 그리고 최건우. 내가 며칠 전에 확인까지 했는데. 그럼 잠시 저랑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남자는 애써 공손을 유지하려 했으나 눈빛에는 이들이 잘못 온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엿보였다.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스태프가 다가오며 힐끔힐끔 두 노인을 보았다. 부장님, 저분들 혹시 응급 대기실 같은 데로 안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스태프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말이 두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다. 여긴 최첨단 로봇 기술이 총집결된 국제 행사인데 이런 분들이라니 솔직히 좀 어울리지 않잖아. 뒤편에 서 있던 또 다른 방문객이 지인에게 수군거렸다. 그러게 말이야. 최근엔 뭐 누구든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업체 관계자, 투자자만 초대된 날이지 않아? 멀리서 그 얘기를 엿들은 범식이 건우의 팔을 톡톡 건드렸다. 거참. 우릴 업계 관계자로는 안 보나 봐. 건우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몇 마디 더 하려다. 곁에서 조용히 그의 팔을 잡은 손녀 서연이의 얼굴을 봤다. 10살도 차에 되어 보이지 않는 서연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살짝 주눅이 든 듯했다.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오면 로봇 구경도 하고 할아버지 옛날 만들던 프로그램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를 쳐다봐? 건우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서연아.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 남자가 다시 한번 말문을 열었다. 일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안전상 문제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돌아가 주시는 게 좋겠으비. 혹시라도 등록에 오류가 있었다면 오후에나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범식이 살짝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우리가 사전에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 이걸 이대로 돌려보내겠다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씀드리는 겁니. 여기 계시면은 사람들 동선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떨어지자 곁에 있던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맞장구 치듯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말입니. 오늘 이 박람회는 투자자랑 업계 주요 인사들만 초대한 자리예요. 꼭 필요한 분들만 들어와야겠죠. 그의 시선은 두 사람의 낡은 옷차림과 신발을 훑으며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서연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뭐가 그리 불편하다고. 할아버지도 IT 전문가였는데 그 목소리에 건우가 조용히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달랬다. 조용히 하렴.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두 노인과 아이를 이상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어르신들? 아직 안 가시는 겁니까? 슈트 차림의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범식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갈 데가 없다기보단 우릴 초대한 쪽을 직접 만나야겠지. 나도 예의 차리고 싶으니 말씀이 너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소. 거친 건 아니지만 규칙은 규칙이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무슨 자격으로. 순간 범식의 눈빛이 반짝이며 단호해졌다. 나는 퇴역한 장성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잘 안 쓰지만 자격이라면 뭐 없진 않을 텐데. 그 말에 남자가 살짝 움찔했으나 장성이라니 하고 황당하다는 듯 웃어 넘기려 했다. 옆에 있던 스태프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수군대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자 건우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 친구가 좀 호전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오늘 여기 온 것도 과거에 로봇 연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니 제가 그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기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IT 개발자였다고요? 에이 설마. 남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어르신, 요즘 IT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 옛날에 하셨다고. 지금도 아실 거라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변하긴 해도 기초는 변하지 않습. 건우가 담담히 답했다. 주위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아이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는 듯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범식은 키득거리며 건우에게 속삭였다. 이봐, 괜히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린 여기로 초대받은 이유가 있잖아. 알지. 건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냥 서연이가 불편해 할까봐 그러지. 그러는 사이 주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오갔다. 누가 이런 어르신들을 초대했지? 행사 수준 떨어지게. 혹시 경비 요원들이 겉돌고 있는 건가? 저 나이에 무슨 로봇을 본다고.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서연이는 작아진 목소리로 건우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집에 갈래요? 건우는 서연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할아버지가 꼭 보고 싶은 게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네가 보고 배울 것도 많고. 범식이 씩씩하게 나서며 안쪽에 서 있던 스태프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기. 혹시 황선우 대표라는 분이 여기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우릴 초대했다고 전해주시오. 황선우 대표님이요? 스태프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들, 혹시 농담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오늘 행사 메인 스피커시고 국내 로봇 연구소 소장도 겸임하고 계심니 쉽게 만나실 분이 아니에요. 맞아,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이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범식의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그의 눈은 강렬했다.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한 번 더 태블릿 화면을 살폈다. 이름이 없으니 저희도 도울 방법이 없습. 그리고 행사장 안이 많이 복잡하니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마시고 빠져주시면 좋겠습. 이때 한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행사 홍보팀 소속인지 가슴에 홍보팀이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눈썹을 찌푸린 채 두 노인을 번갈아 보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실례지만 혹시 최건우 선생님 맞으세요? 건우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 아, 저기, 죄송해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몇 년 전 SNS에서 돌아다니던 기사를 봤어요. 예전에 제야 개발자로 계셨던 분 중에 최건우라는 분이 로봇 AI 초기 알고리즘에 기여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건우가 우물쭈물하자 곁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SNS 루머 많지 않습니까? 몇 년 전? 그게 다 루머 아닐까요? 여성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예전에 스크랩해둔 사진하고 기사 링크가 있어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남자와 주변 스태프들도 그 옆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과 함께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국내 초창기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무명 개발자 최건우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와, 진짜네? 이게 80년대 말 자료 같은데. 여성은 흥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이 적어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였어요. 국내 로봇 연구의 태동기에 누군가 비공식으로 프로그램 디버그를 도와서 엄청난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그 사람이 곧 미국으로 건너갔다. 혹은 군 첩보팀에서 활동했다는 등 설이 많았거든요. 군 첩보팀? 범식이 피식 웃음을 흘리며 건우를 바라보았다.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문이군.
건우가 난감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때 내가 여러 프로젝트를 넘나들긴 했지만 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 아마 소문이 과장된 모양이지. 그런데 남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하니 그래도 사실인지 확실치 않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온갖 가짜 정보가 떠돌기도 하고. 젊은 여성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일단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자가 꽤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건우는 애써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뭐. 꼭 제가 그 사람이라고 증명할 건 없지만 범식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건우의 등을 툭 쳤다. 증명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지. 그냥 황선우 대표만 만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니야? 그 찰나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란스레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소음 속에서 긴급인이 전원을 내려야 하나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스태프 쪽에 무전을 보냈다. 뭐가 문제랍니까? 비홀 쪽 전시 로봇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대요. 돌아다니면서 막 벽이나 사람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것 같다고. 아마 센서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대형 로봇이 전시장 내부를 돌아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당장 달려가는 스태프들도 바쁘게 움직였다. 위험한 거 아니야? 로봇이 컨트롤을 잃으면 부딪히는 사람 다칠 수도 있잖아. 누군가의 말에 사람들 사이로 긴장감이 퍼졌다. 몇몇 관람객은 서둘러 출구로 향했다. 저기요, 안내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외치자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사태 파악에 급급했다. 그때 범식이 번뜩 눈빛을 번쩍였다. 건우야, 혹시 네가 가서 뭔가 손을 쓸 수 있을까? 나라고 지금 그런 로봇 구동 프로그램을 다 알진 못해. 그래도 기본적인 구조라면 일단 접근해서 긴급 디버깅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사람들 정리하마. 너는 그 로봇이 있는 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호 라인을 만들어 줄 테니. 건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범식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 서연이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있어라라고 한 뒤 범식이 직원들에게 차분히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군에서 지휘관으로 오래 근무했던 서범식입니. 이런 긴급 상황에선 질서 있게 이동하는 게 먼저입니. 일단 비올 근처 관람객들 대피를 유도하고 안전요원 몇 분만 남아서 상황 정리를 합시다.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표정이었지만 범식의 단호한 지시에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다. 그의 낮고 강단 있는 목소리, 그리고 체계적인 지휘는 마치 현장 지휘관이 지시하듯 명확했다. 우린 건우가 로봇 접근을 할 수 있게 로봇의 이동 경로를 막아야 합니. 혹시 전원을 내리는 게 빠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큰 충돌이나 쇼트가 일어날 수도 있어. 전문가가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범식이 재빨리 말을 이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슈트 차림의 남자가 우물쭈물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황엔 사실 제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범식은 반박할 겨를 없이 짧게 나를 믿고 따르시오라며 손짓했다. 그리고는 건우에게 눈짓을 주었다. 자, 출발하자고.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킨 비올 입구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부스마다 최첨단 장비가 전시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2미터를 훌쩍 넘는 산업용 로봇이 서 있었는데 평소엔 지정된 경로를 돌며 간단한 작업 시연을 하는 기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센서가 고장난 듯 불규칙하게 팔을 휘두르며 위험한 각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지금 접근하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어떤 스태프가 소리치자 범식이 빠르게 주변 상황을 살폈다. 로봇은 충격 센서가 작동 안 하는 상태라 우리가 접근하는 걸 감지 못할 수도 있다. 건우, 어떻게 할 생각이지? 저 로봇 제어용 태블릿이 근처에 있을 거야.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원격으로 긴급 정지를 걸 수는 있을 테니 그걸 찾아야 해. 범식이 스태프들에게 물었다. 제어 장치는 어디에 있지? 아마 저기 기둥 뒤 메인 부스 쪽에 있을 겁니. 스태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거대한 광고 배너가 걸린 부스였다. 좋아, 내가 로봇 주의를 끌어보마. 범식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로봇이 휘두르는 팔 각도를 살폈다.
마치 군 훈련장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듯 그는 침착하게 로봇 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돌았다. 로봇이 이쪽으로 시선을 고정하지는 않아도 움직임에 반응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 내가 일부러 이쪽에서 소리 내거나 신호를 보내볼 테니 너는 뒤쪽에서 제어 장치를 찾아. 알았어. 건우는 서둘러 부스 뒤편으로 뛰어갔다. 행사 관계자 몇 명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건우는 이전에 산업용 로봇용 인터페이스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눈을 돌렸다. 저 반짝이는 태블릿, 아마 저걸 거야. 한편 범식은 로봇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이쪽이다. 여기, 너 회로가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를 적으로 인식한다면 팔을 여기로 휘두르라고. 물론 로봇이 그 말귀를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그가 우측에서 일부러 뛰어다니자 로봇의 고장난 센서가 무작위로 반응을 보이는 듯했다. 팔 하나가 범식 쪽으로 날아오자 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몸을 낮추며 피해냈다. 역시 군 출신이라 다르네. 스태프들이 감탄하는 사이 건우는 제어용 태블릿을 집어들고 작동 인터페이스를 재빨리 살폈다. 비밀번호나 보안 인증을 통과해야 했는데 현장 엔지니어가 옆에서 허둥지둥 제가 비밀번호를 아는데 잠깐만요 하며 달려왔다. 7594 아니 7459 잠시만요 헷갈려서 엔지니어가 긴장했는지 숫자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건우는 진정시키며 그가 알려주는 대로 차분히 입력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메인 화면이 열렸다 됐어. 이제 긴급정지 명령을 내리면 하지만 그 전에 내부 오류가 뭔지 확인해야지. 그냥 전원을 내려버리면 과부하로 폭주할 수도 있어. 건우는 화면에서 시스템 상태를 살폈다. 역시 센서 쪽 프로세스가 오작동을 일으키는구나. 이 기능만 잠가서 무력화하면 로봇은 작동을 멈추고 대기 상태로 들어갈 거야. 그가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엔지니어가 깜짝 놀란 얼굴로 지켜봤다. 어르신, 어쩜 이렇게 빠르게? 건우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디버그 툴을 사용하곤 했어. 요즘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 로직은 그대로거든. 마지막으로 긴급 프로세스 종료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 창에 붉은색 경고문이 떴다. 시스템 경고. 센서 체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 그래도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래, 종료한다. 건우는 결연하게 눌렀다. 그러자 로봇의 거대한 팔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더니 마침내 멈췄다. 됐다. 곁에서 보던 스태프와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오, 저 노인분이 했어. 주변의 관람객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아요? 재빠르게 움직이다가 로봇의 팔을 피한 범식이 헐떡이며 건우 쪽으로 다가왔다. 그래, 무사히 멈췄어. 건우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웃었다. 수고했어. 참 잘했네. 범식은 짧은 미소를 지은 뒤 바로 스태프들에게 돌아서서 지휘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키세. 로봇이 멈췄으니 위험은 없습. 혹시라도 부상당한 분이 있으면 바로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 그러자 스태프들은 정신이 든 듯 부산스럽게 움직였고 행사장 안은 금세 질서를 되찾아갔다. 곳곳에서 어르신이 대단하시다라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아까까지만 해도 두 노인을 향해 무시하거나 쫓아내려 했던 사람들은 기묘한 침묵에 빠져 있었다. 슈트 차림의 남자를 비롯해 몇몇은 멋쩍게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일부 스태프들은 작은 목소리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했다. 한참 뒤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본 행사장 쪽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한 남성이 등장했다. 회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명찰에는 황선우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몇 명의 임원들도 보였다. 여긴 무슨 소란이었습니까? 황선우 대표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방금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아니 그런 사고가 있었다니? 그런데 누가 해결했다고요? 누구시죠? 황 대표의 시선이 건우와 범식에게 머물자 겨지 홍보팀 여성이 싱글벙글하며 외쳤다. 대표님 저분들이세요.
한 분은 군 출신 퇴역 장성이시고 다른 분은 옛날에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셨던 최건우 선생님이래요. 그 말을 들은 황 대표는 곧 표정이 환해지더니 다가와서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제가 연락드렸는데 현장에서 미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 아까 슈트 차림의 남자를 비롯한 스태프들은 화들짝 놀랐다. 어? 대표님, 저분들이 정말 초대받은 손님이셨나요? 황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직접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냈는데 혹시 등록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데이터에 누락된 것 같습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과 그 손녀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 말에 범식이 손을 내저었다. 별 말씀을. 저희가 헛걸음했던 거죠, 뭐. 하지만 사고가 생겨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니 다행입니. 황 대표는 허리를 다시 숙이며 거듭 사과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스태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손님을 판단하고 내쫓으려 든다면 그건 회사와 행사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는 겁니. 두 분은 제게 아주 특별한 분들이세.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특히 슈트 차림의 남자는 한껏 당황한 기색으로 건우와 범식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무례하게 굴었습. 두 분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줄 전혀 몰랐습. 그는 그제야 눈치채고는 건우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덧붙였다. 정말 대단하신 걸 보니 오랜 경력이 있으신 모양입니. 제가 너무 경솔했습. 건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보면 외모로 판단하기 쉽죠. 이해합니. 슈트 차림의 남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번엔 범식에게도 사죄했다. 그리고 장성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농담으로 치부해서 죄송합니. 범식은 껄껄 웃으며 괜찮아요. 현장에서 몸 쓰는 건 아직 좀 자신 있답니. 오늘은 그냥 우리가 잘 맞물려서 해결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팔을 살짝 돌리며 그래도 팔목이 좀 시큰하네 하고 농담 섞인 투로 웃어 넘겼다. 한편 서연이는 건우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진짜로 옛날에 로봇 프로그램 만들었어? 나 처음 알았는데. 응, 아주 오래전 일이야. 당시엔 소프트웨어라는 말조차 생소했지. 할아버지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작은 연구소들에서 일하며 누가 만든 프로그램을 디버깅해주곤 했어. 그렇게 밑바닥부터 배웠지. 우와,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서연이가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황 대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예전에 선생님이 남긴 코드 샘플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 그래서 오늘 초대했는데 이렇게 행사가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 행사장에서는 점차 소란이 가라앉고 다른 부스들도 정상 운영을 준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까지 건우와 범식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일시에 달라지면서 묘한 긴장과 미안함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홍보팀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와 질문했다. 근데 어르신은 왜 그 뒤로 기록이 없는 거죠? 만약 예전부터 유명하셨다면 로봇 공학계에서 꽤 이름을 날리실 법도 한데요. 건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일이 생겼어. 내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크게 성공할 기회를 놓친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 아내 곁을 지키고 싶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마음 추스르느라 여러 해가 걸렸어. 범식이 거들었다. 그러다 생활이 빠듯해지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조용히 지내고 계시지. 거창한 명예보다 가족 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게 그 사람 가치관이었어.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표정이었다. 슈트 차림의 남자는 더욱 죄송한 기색으로 건우에게 물었다. 그럼 다시 IT 업계로 복귀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건우가 잔잔히 미소 지었다. 사실 가끔은 생각했지. 하지만 내 나이가 벌써 70을 넘겼는데 새로 업무를 시작하기엔 체력도 그렇고 나는 지금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해. 오래전부터 그런 가치관이셨나 봐요. 홍보팀 여성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계속 같은 선택을 하셨다니 대단하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후회는 없어.
그때 범식이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듯 한마디 거들었다. 내가 군에서 별까지 달고 나왔어도 사실 그 명예가 영원하진 않더라고. 결국 제대하면 다들 잊고 새 얼굴들에게 관심이 쏠리지. 그러니 나중에 남는 건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몇몇 인연뿐이야. 주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이 주는 무게가 묵직하게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저 로봇 이제 괜찮아진 거지? 라고 물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꿨다. 응,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조금 만져줬거든. 황 대표는 어느새 건우의 손을 꼭 잡으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아이 솔루션에 대해 선생님께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되실 때 천천히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했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건우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이번엔 앞서 무례했던 슈트 차림의 남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나서며 덧붙였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뵙자마자 신뢰를 범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어떤 방법으로든 사죄하고 싶네요. 범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아이고, 다들 그럴 수 있지요. 하긴 우리도 조금 더 젊은 사람들처럼 옷차림을 갖추고 왔으면 이런 오해가 덜했을지도 모르지만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외모만 보고 나이만 보고 판단한 게 참 부끄럽습. 두 분 모두 존경할 만한 경력을 갖고 계신 줄은 상상도 못했습. 거기에 젊은 엔지니어 몇 명도 끼어들어 저희도 같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죄송합니. 방금 그 긴급 디버깅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좀 놀랐습하고 진심 어린 감탄을 내비쳤다. 저도 예전엔 누가 늙은 프로그래머라고 부르면 서운했지만 이젠 그 말도 다 추억이네. 건우가 편안히 웃으며 말했다. 슈트 차림의 남자는 어쩐지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뭘 알고 있었는지 싶네요. 저 역시 그동안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 이해합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판단하기 마련이죠. 그러자 홍보팀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출입 명단부터 꼼꼼히 체크해야겠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도 재고해야겠고요. 했다 맞아요. 황 대표가 동의하며 많이 배우게 되네요. 오늘 사고는 큰일이었지만 덕분에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 잠시 후 황 대표가 두 사람과 서연이를 특별히 안내하기 위해 로비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태프들은 불이 나게 주변을 정리하며 손님들께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길을 열었다. 어르신 그리고 서연 양도 안쪽의 VIP 라운지 쪽에서 잠시 쉬시죠. 오늘 무척 피곤하셨을 것 같습. 황 대표가 매너 있게 제안했다. 범식이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VIP 라운지라니 우리 같은 할배들이 무슨 VIP. 건우도 손사래를 쳤지만 주변에서 그러셔야 합니다. 라며 강력하게 추천하자 결국 수긍했다. 그럼 잠깐. 서연이도 지쳐 보이긴 하니까. 안쪽 라운지로 들어서자 예쁘게 차려진 간단한 음료와 과일, 과자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이는 우와, 여기 되게 좋다.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가, 마음껏 먹어도 돼. 오늘 너도 고생 많았으니. 건우가 웃으며 손녀를 격려했다. 그 사이 황 대표와 스태프들, 그리고 슈트 차림의 남자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두 어르신 곁에 다가왔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그리고 아까 그 로봇 오작동을 해결해 주신 것 정말 큰 도움입니. 황 대표가 고개를 숙이자 범식은 오버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내가 좀 군인 기질이 있어서 상황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편이죠. 건우가 로봇 멈춰서 다행이고 사고 크게 안 나서 참 다행이요. 그러자 슈트 차림의 남자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저는 사실 이 회사의 대외협력 부장입니. 사내외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결국 제가 눈앞의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것이 오늘 크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네요. 이해합니.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라는 게 겉모습이나 지위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걸 조금씩 깨닫고 반성한다면 그걸로 된 겁니. 나도 젊었을 때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요.
정말 감사합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어.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다. 홍보팀 여성이 감탄 어린 눈빛으로 묻듯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지니셨다면 이미 IT 회사 임원 정도는 되셨을 텐데, 아까 가족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했지만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건우는 라운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답했다. 물론 쉽지 않았죠. 한때는 야망이 있었어요. 훌륭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고 내 딸도 어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를 고민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선택했고 개발자로서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범식이 그 말에 이어서 나도 비슷해. 군에서 나름 높은 계급까지 갔지만 가족은 항상 뒷전이었거든. 막상 제대하고 나니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들더군. 그래서 지금은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야. 스태프들은 그 말을 듣고 숙연한 표정이 되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좁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된 듯했다. 잠시 후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경비 일을 하신다고요? 그것도 참 의외예요. 왜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 나에겐 이 일이 맞아. 사람들 드나드는 거 보면서 조용히 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 그리고 가끔은 이런 박람회가 있으면 손녀에게 보여주려고 기회가 되면 초대도 받거나 아니면 작은 회사 이벤트 보안 일도 맡곤 해. 건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프로그래밍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내 허리가 못 버텨. 이젠 조금 움직이는 게 차라리 건강에도 좋아. 그의 말에 장내에 웃음이 번졌다. 범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보기엔 그것도 명예로운 거라고 생각해. 요즘 애들은 다들 성공이 뭔지 잘 모르면서 허겁지겁 달리다가 자칫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지. 늙어서 되돌아보면 결국 내 곁에 남는 게 뭐냐가 중요하잖아. 황 대표가 경청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입니. 제 나이가 40 중반인데도 벌써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 큰 깨달음을 얻는 기분입니. 그 후로도 라운지 안에서는 사건의 긴장감이 사그라든 뒤에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건우와 범식은 각각 자신의 인생 경험을 짧게 전했고 홍보팀 여성과 부장 그리고 임원들은 자주 놀란 표정을 지으며 메모를 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행사가 재개되면서 황 대표가 무대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받기 전 건우와 범식에게 정중히 물었다. 오늘 두 분께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무대 위로 잠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 건 사양하겠습. 우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긴 당신들 잔치니까 우린 그냥 구경하고 싶어요. 범식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뒷자리에서 박수만 칠게요. 그리고 손녀에게 재밌는 로봇 시연 좀 보여줘. 그걸로 만족이야. 황 대표는 그들을 존중하기로 했는지 그럼 끝나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며 물러갔다. 공식 행사 중에 황 대표는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로봇 기술의 장단점 그리고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오늘 뜻밖의 귀한 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셨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이름 언급은 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스태프와 관람객들은 건우와 범식을 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까 감사했어요. 라며 다가와 인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르신, 혹시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여쭤봐도 될까요? 라며 눈을 반짝이는 젊은 개발자들도 있었다. 부장은 직접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와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하며 사실 저도 원래 프로그래밍 전공자였는데 대기업 마케팅팀으로 빠져서 계속 사람들 상대하는 일만 하다 보니 당장이라도 어르신께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웃었다. 건우는 아이고 그럼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나 나눕시다 하며 부담 없이 받아주었다. 범식 또한 젊은 스태프들로부터 팀장님보다 더 지휘력이 뛰어나신데요. 군인이셨으면 저희 행사 운영 노하우도 많이 아실 듯합니다. 라는 칭찬을 들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는 전역한 지 오래라 옛날만큼 힘들진 않습. 그래도 위기 상황이면 뭘 해야 하는지는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서연이는 잔뜩 신나서 범식에게 할아버지, 아저씨, 왜 이렇게 폼나게 뛰어다녔어요? 라고 물었고, 범식은 군대에서 배운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란다라고 우쭐대면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편 슈트 차림의 부장은 행사 종료를 앞두고 다시 건우와 범식을 조용한 구석으로 불러냈다. 혹시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건우와 범식은 눈빛을 교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뭔 일인지 듣지. 부장은 난처해하는 표정으로 하지만 진지한 눈빛을 띠고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거듭 사죄드립니? 두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라는 걸 미처 몰랐고 또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연배의 분들께 존중 없이 대했다는 게 정말 죄송해요. 범식이 자리에 앉으며 계속 사과만 하면 미안해하는 사람이 더 불편해진다. 하고 토닥여 주었다. 부장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시는 어머니를 제가 잘 챙기지 못했던 게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어머니도 이름 없는 봉제 공장에서 30년간 재봉일 하셨는데 옷 디자인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가치를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건우가 손을 내밀어 부장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으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맞아요. 부장은 울컥한 표정으로 입술을 다물었다가 작게 웃었다. 고맙습죠. 어머님이랑 시간을 내서라도 이런 박람회에 같이 와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로봇보다는 다른 곳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뭔가를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잖아요. 범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은 생각이요. 자,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머님께도 지난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사과하시오. 그런 게 진정한 어른 되는 길이지. 대화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부장은 다시 한번 엄숙하게 두 손을 모았다.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 두 분을 뵌 후로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강하게 느꼈어요. 회사 정책에도 건의할 겁니? 연령 차별이나 경력 단절 등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겠다고.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니 기쁘네. 건우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렇게 박람회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건우와 범식 그리고 서연이는 전시된 최신 로봇들을 편하게 구경하며 여유를 즐겼다. 로봇팔이 춤을 추고 안내 로봇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연이는 와 로봇 진짜 멋있다 를 연발했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로봇 프로그래밍 배워볼래. 서연이가 의욕을 보이자 건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가끔씩 너랑 코딩 공부해줄게 하고 약속했다. 박람회가 완전히 끝난 뒤 황 대표와 부장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 몇 명이 배웅하듯이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왔다. 한껏 공손해진 태도로 오늘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범식이 모자를 살짝 벗어 흔들며 대답했다. 우리야말로 덕분에 구경 잘했어. 초대해줘서 고맙네. 건우 역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서연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어요. 언젠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락 주세. 아직 남은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농담처럼 말했다.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목례를 교환하던 그 순간 분위기는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아까 입구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시선은 이미 흔적도 없었다. 정문 앞 박람회장 바깥으로 나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서연이가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대단했어.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건우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서연아, 넌 할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될 거야.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해봐. 할아버지도 늘 곁에서 응원해줄게. 범식이 뒤에서 장난스레자, 모두 행군하자 라고 외치자 세 사람은 즐거운 표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누군가는 나이든 두 어르신과 아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공손히 길을 터주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건우가 박람회장 쪽을 돌아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결코 화려한 성공을 얻는 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된 것은 아님을 재확인한 듯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외모나 나이로만 판단했던 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상치 못한 재능과 역사를 지닌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 어쩌면 여러분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직업이 평범하다고 흘려보내던 분들 중 누군가는 굉장한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계신가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숨은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름니, 또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보물이 잠들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 나이로만 재단하지 말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의외의 순간에 놀라운 능력과 깊은 이야기를 펼쳐 보일지도 모릅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 혹시 주변의 어르신 혹은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나 동료에게도 숨은 재능이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가짐 하나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풍요롭습니다.